자, 다음은 기타 신고의 분류입니다. 정보 제공적 신고와 금지 해제적 신고는 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우리 판례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정보 제공적 신고는요, 보통 출생신고, 사망신고인데 정보 제공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 제공적 신고를 위반했을 때는 보통 출생신고 안 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죠. 법적 지불한 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금지 해제적 신고는요. 금지 해제 자체가 강학상 허가죠. 금지 해제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도 있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정보 제공적 신고는 행정청에게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일정한 사실에 관한 정보 제공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 제공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밖에 안 해요. 대부분 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금지 해제적 신고는 금지가 해제돼요. 금지가 해제되는 효력이 바로 종래 허가의 대상인 행위들이 금지되어 있다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금지되어 있다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면 그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게 강학상 허가죠. 강학상 허가였던 것이 나중에 신고로 전환이 됩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가를 갖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지해제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도 있고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있어요.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금지 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 인가 또는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는 금지 해제적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이 두 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사례에서 제일 많이 나온 신고 중에 하나입니다. 사례에서는 일반적 건축 신고 그리고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 둘 다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신고와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등록은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국회에서 시험본 입법고시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우리가 주민등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민등록. 그런데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신고가 있죠. 등록이라고 써있지만 알고 보면 신고인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 사시에서 기출됐던 내용이에요. 일정한 공적 장부에 등재하는 걸 보통 등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토지대장, 건물대장에 등재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준법률 행정행위 중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의 처분성은 불이타로 단문으로 대비합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전형적 등록은 신청을 전제해요. 보통 건물대장에서 나중에 이제 한 번은 배우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줄여 쓸게요.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죠. 상가용으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할 때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거부했다. 여기는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다. 그러면 거부 처분이냐 논란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거부 처분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는 토지 대장이 있죠. 이런 각종 대장에 올리는 걸 등재라고 부르는데 이런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는 대장, 공적 장부라고 부르죠. 토지 대장에 예를 들면 전답으로 되어 있다. 논밭이죠. 그러면 건축허가 안 나와요. 뭘로 바꿔야 돼요? 대지로 바꿔야 됩니다. 공장 건축할 때는 장으로 변경해야 돼요. 이런 토지 형질을 변경하려고 한다.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토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바꿔야 건축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하거든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나중에 배워요. 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에 등재하는 거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신고는 신청과 다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런 공증으로서의 등록과 신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금지해제 효과가 없다라는 점에서 허가도 구별됩니다. 그런데 실정법에 등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등록인 경우도 있지만 허가의 성질을 갖는 변형된 등록도 있고요. 신고의 성질을 갖는 등록도 있는데 판례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굉장히 유명한 판례거든요.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등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바 있다. 이 판례는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지휘승계 신고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신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휘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갑이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업 허가를 받았으면 일정한 행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죠. 이걸 나중에요. 건물 일체를 을에게 양도합니다. 양도, 넘겨주는 거죠. 받는 걸 양수, 넘겨주는 거, 받는 거,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영업 허가를 받은 갑이 을에게 이런 영업 허가에 따른 법적 지위를 넘겨주는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은 사법상 행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양도, 양수 계약에 따라서 행정청에게 법적 지위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거를 지위 승계 신고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갑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을에게 이전합니다. 그래서 갑은 이때는 보통 양도인이라고 부르죠. 양도인, 얘는 양수인이 됩니다. 양도인은 전 영업자가 되는 거죠. 얘는 현 영업자가 됩니다. 양도인의 법적 지위는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위승계는 신고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개별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가를 받아야 되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에 따라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 행위 이렇게 있습니다. 신고는 수리라고 했죠.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보통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변경일 때는 신고로 대체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인가를 받게 돼 있죠. 자,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신고는요, 만약에 신고가 수리가 되면 양도인의 법적 지위는 소멸하고 양수인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가 발생하죠. 자, 보세요. 신고의 법적 요건에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있을 때 1번, 또는 수리 여부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했을 때 2번,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일 때 3번은 뭐라고 했어요? 수리를 유하는 신고라고 했죠. 이때 지위승계 신고는 대표적인 2번에 해당됩니다. 왜요?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되면 양도인의 법적 지위, 영업자로서의 지위는 소멸하고 양수인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가 설정되죠. 창설이 됩니다. 설정이 돼요. 수리 여부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유하는 신고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때 신고의 법적 성질은 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영업허가의 지위승계 신고는 허가의 변경 신청 또는 등록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는 등록의 변경 신청, 수리를 요하는 영업 신고의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변경 신고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위승계 신고는요. 수리가 되면 법적 지위가 바뀌어버리죠. 이런 수리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수님들 책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판례는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는 양도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성격을 아울러 함께 가지므로 양도인에는 침익적 성격의 처분이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수리 여부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겠죠. 그리고 양도인에게는 침익적 성격, 왜? 이익을 침해해요. 왜? 양도인의 법적 지위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런 침익적 처분은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행정절차법상 사정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절차법 뒤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기본 강의에서는 막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정법은 종합법학이기 때문에 뒤에서 배워야 이해가 되는 내용도 앞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 뭐냐 도대체. 신청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신청은 허가 등을 받는 건데 신고는 수리만 받더라. 근데 왜 신고를 배우느냐.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수리 거부의 처분성, 즉 취소송의 대상적 기에서 문제가 된다.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종류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구별 기준이 중요했더라. 즉 자기완결적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를 구별하는 게 중요했다. 여기까지 알면 됩니다. 영업양도 행위가 무효라면 영업양도가 무효면 지휘승계 신고와 수리도 같이 무효가 돼요. 이때 양수인의 쟁송수단은 뭐냐? 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거는 소의 이익인데요. 이것도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이건 소이익까지 배워야 돼요. 소송요건에서. 신고요건의 심사는 자기완결적 신고는 법률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면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했죠. 이런 형식적 요건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실질적 요건도 있으니까 실질적 심사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다만 판례는 허가제와 구별되는 신고제로서의 성격을 고려해서 웬만하면 신고는 허가를 신고로 규제를 완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사도 완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형식적 심사를 요구하고 그 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질적 요건 심사를 하고 그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없으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신고 대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자, 신고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더 힘든 거, 이거는 지금은 간단하게만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의제 제도를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의 법적 성질은 결론만 알아두세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왜냐면 우리는 나중에 행정절차법 파트에서 의제 제도를 배우는데 이 의제 제도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뒤에서 배워야 됩니다. 자, 지금은 가볍게만 들어놓으세요. 지금은 자, 여기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필요한데 물론 소규모 건축은 신고로 허가가 나온 걸로 봐준다고 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건축허가 내지는 건축 신고만 받으면 되는 거냐? 만약에 이 건축이 대부분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원래 플레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법은 보통은 건축허가는 11조에 규정되어 있고 건축신고는 1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있는데요.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 찾아봐도 돼요. 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건축은요. 개발행위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물론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는 두 번 받을 필요는 없죠. 신축은 대부분은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또는 농지지역이면 농지법상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는 도로 인근이다 아니면 하천 인근이다 그러면 도로법 하천법에 따른 허가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게 개발행위가 대상이라면 허가를 2개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내지는 건축신고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건축법상 허가 담당자가 A행정청이고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의 담당 행정청이 B행정청이라면 이쪽 가서 건축허가 받고
이쪽 가서 개발행위 허가 받고 절차를 2번 거쳐야 돼요. 그런데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 신고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도 그냥 A한테 받게 해주는 거, 이게 인허가 의제입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기초법규에서 했죠. 의제된다는 것은 법에서는 본다라고 되어 있죠. 즉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도 동시에 받는 걸로 봐주는 거, 의제하는 거, 이게 의제제도입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이런 의제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절차 간소화에 있겠죠. 절차 간소화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같으면 A행정청 찾아가서 건축허가 신청하고 B행정 찾아가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해서 각각의 허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법에서 의제 제도를 만들어서 주된 행정청에 자기가 의제받고 싶은 허가 서류를 동시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A행정청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두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쳐서 B행정청이 해줘도 되겠어. 그러면 A행정청이 허가 처분을 발령하면 이 허가 처분은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동시에 허가 처분해서 동시에 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거, 개발행위 허가의 담당 행정청은 B인데 A가 개발행위 허가까지 발령하죠. 따라서 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얘는 자신의 담당 분야가 아닌 개발행위 허가까지 얘가 동시에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은 담당 행정청하고 내부적인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의제 제도는요, 그래서 내부적 협의가 거의 필수적 절차로 논의가 돼요. 그리고 이때 A행정청을 주된 업무를 받는 행정청, 그래서 주무행정청이라 부르고 얘를 관계행정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얘를 주된 허가, 얘를 관련 인허가라고 불러요. 관련 인가 또는 허가니까 인허가라고 부릅니다. 이걸 예전에 의제되는 인허가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행정기본법에 관련 인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주된 허가, 얘는 관련 인허가. 이게 의제제도예요. 의제제도의 취지는 절차 간소화에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이쪽 절차는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절차만 딱 남는 거예요. 이게 의제제도입니다. 절차 간소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는 좋은 거죠. 자, 이렇게 인가 또는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이게 나중에 보면 건축법 11조 5항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여기 3호에 있어요. 그리고 건축신고는 14조에 있다고 했죠. 14조 1항이 건축신고, 2항에서 11조 5항을 준용하고 있어요. 11조 5항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3호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법이 아닌 원래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본다. 본다가 의제라고 했죠. 이게 바로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는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지 말지는 여기는 실질적 요건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국토계획법 58조 1항 4호에 보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허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나중에 보면 뭐 30 미만 이런 형식적 요건밖에 없는데 국토기획법 58조 1항 4호에 보면은 실질적 요건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기본 강의에서 소화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조문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경감승진을 준비하면서 기본 강의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결론만 일단 알아두세요.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는 일반적 건축신고와 다르게 의제 건축신고는 뭐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결론만 알면 됩니다. 자,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를 일반 건축신고와 동일하게 자기완결적 신고로 볼 거냐? 아니면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의 공익 관련성을 고려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거냐? 후자로 보는 게 판례라는 거죠.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 건축신고와 달리 이게 중요해요. 왜? 일반적 건축신고는 뭐니까? 일반적 건축신고는 금지 해제적 자완이라고 했죠. 금지 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는 아예 얘는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금지 해제밖에 없다고 했죠. 반대 의견은 지금은 알 필요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일반적 건축신고는 금지 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판례에 따르면. 그렇지만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통상적인 일반적 건축신고와 달리 자완이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왜?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질적 요건들이 많아요. 공익 판단이 필요한. 자, 반대 의견은 의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은 변론으로 하고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예측 가능성 담보, 재형법정주의, 법치행정 원칙, 그리고 신고제의 본질은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했죠. 본질과 취지를 고려해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봐야 된다. 이게 판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안 써도 상관없는데 써주면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겠네요. 여기서 재형법정주의 법치행정 원칙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자 보세요. 과거에 내가 건축신고를 합니다. 건축신고를 하는데 이게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또는 인허가 의제 신고가 아니라 일반적 건축신고, 일반적 건축신고 또는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근데 인허가 일반적 건축신고는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왜? 자기완결적 신고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면 판례처럼 일반 국민은 이런 거 모른다는 거죠. 건축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신고하고 접수된 이후에 건축을 개시했어. 건축을 개시했더니 도달이 됐다는 전제하에 일반적 건축신고라면 이 사람은 형사처벌 안 받습니다. 시벌, 벌금 안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라면 도달이 됐더라도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기 전에는 건축행위를 개시하면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재형법정주의에 반하겠다는 겁니다. 법치행정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국민 입장에선 몰라요 이런 거. 신고만 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신고하고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신고가 일반적 건축 신고가 아니라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라면 판례에 따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수리가 없다면 건축 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처벌 안 받고 이럴 때는 처벌받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형법정주의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죄와 형벌은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확하지가 않아. 건축신고를 했는데 이게 무슨 건축신고인지 국민의 행정법을 모르잖아요. 공무원은 알아야지.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건축하려면 건축신고하면 된대. 그래요? 건축신고했어요. 신고하고 접수시켜서 나 이제 신고했으니까 나 이제 건축해야 되겠네? 했는데 나중에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건축신고는 일반적 건축신고와 달리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입니다. 여기서부터 국민은 멘붕이야. 개발행위 허가 뭔 줄 알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뭔데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 이런 건축 신고는요, 접수로 끝나지 않아. 도달로 끝나지 않아. 행정청에 신고를 수리해줘야 당신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수리 안 했는데 당신 건축했네? 철거하세요. 철거면요, 이행강제금 철거할 때까지 당신 돈 내.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벌금까지. 이건 재형법정주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따지지 말자. 일반적 건축신고나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나 둘 다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자. 자기완결적 신고로 본다면 신고제의 본질과 취지에 부합해요. 왜? 신고라는 게 절차가 한서화에 있잖아. 신고가 적법한 신고가 도달만 하면 신고 대상 행위를 하게 해주는 게 신고제도의 원래 본 취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완결적 신고로 봐야 된다. 이게 전원합의체의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렇지만 결론을 알아야 돼. 판례는 일반적 건축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정확하게는 금지 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 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해야 건축을 금지시켰던 금지가 해제되면서 건축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는 의제되는 이 인허가가 공익적으로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행정청이 수리할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식으로 봤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제되는 인허가에는 그 법률 요건에는 공익 판단이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 많아. 즉 실질적 요건까지 포함하면 수리를 요하는 식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의 수리로 다른 법률, 국토계획법 같은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그런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자는 거야. 뭐를? 인허가가 의제되는 그런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된다. 자, 최근에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 때는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라는 거예요. 입법자들이.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은 잘 알아야 돼. 이런 걸 알아가지고 나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거 만들 때 반영을 해줘야죠. 이건 우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법 개정해야 되겠다. 내년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